인류 진화의 역사 대부분 동안 인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대표하는 유일한 종이 아니었다. 우리는 광대하고 다양한 호모 속 호모이라는 대가족 안의 하나의 계통에 불과했다. Human Evolution. 호모 사피엔스는 다양한 인류 종들과 공존하고 있었다. 각각의 종은 서로 다른 환경과 생존의 시련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어떤 종은 마치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듯한 친숙함을 느끼게 했고, 또 어떤 종은 분명히 이질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일부 집단은 우리 조상들과 깊이 접촉했으며 그 유전적 흔적은 오늘날에도 수억 명의 사람들 몸속에 남아있다. 반면 많은 계통은 조용히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 어떠한 후손도 남기지 못했다. 이것은 고대 인류들의 찰나의 만남과 짧은 공존의 순간, 그리고 끝내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장대한 역사는 수많은 과학 연구를 통해 인류 발상지로 여겨지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다. 약 30만 년 전의 아프리카를 상상해보자. 원시 인류가 이미 이 대륙의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시대이다.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아프리카 남부에는 극도로 신비로운 친척 종인 호모 날레디아이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 종은 마치 동굴의 깊은 어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인류의 기억 속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호모 날레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후기까지 생존했던 고대 인류종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의 유골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라이징 스타 동굴군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외형적으로 호모 날레디는 작은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키는 약 1.45m, 체중은 약 40kg 정도였다. 뇌는 매우 작아 오렌지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지 능력이 낮았을 것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그들의 신체 구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길고 굽은 손가락과 강인한 어깨는 험준한 암벽에 익숙한 존재처럼 뛰어난 등반 능력을 보여준다. 반면 다리 구조는 현대 인류와 매우 유사하여 효율적인 두발 보행에 적합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계통은 약 200만 년 전에 우리와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그들은 먼 친척이었을지라도 사람들이 단순하게 상상하는 원시적 존재는 결코 아니었다. 더욱 이 수수께끼를 깊게 만드는 것은 호모 날레디가 죽은 자들을 의도적으로 동굴 깊숙한 곳으로 옮겨 원시적인 매장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다. 이 견해는 여전히 과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지만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약 25만 년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즉, 우리 조상과 그들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 그들을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현대 인류야말로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을까? 우리는 그들을 바위산의 정령이나 어둠 속의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을까? 아니면 밤의 모닥불을 함께 둘러싼 기묘한 이웃으로 받아들였을까? 확실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남아있는 것은 고독한 동굴 체계 속의 흔적뿐이다. 그들이 한때 이 지구 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희미한 증거들 말이다. 그들의 소멸은 아마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현대에까지 메아리치고 있다. 어쩌면 지능이란 단순히 뇌의 크기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섬세하고 붙잡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훗날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바깥의 광대한 세계로 나아갔을 때 그곳은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 유라시아의 한랭한 지역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왔던 또 다른 인류 계통, 네안데르탈인 니안데르탈과 마주하게 된다. 네안데르탈인은 한때 거칠고 난폭하며 마치 유인원 같은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는 더 이상 현대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류 진화의 계통수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들의 신체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욱 튼튼하고 강인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정신적, 사회적 측면이다. 그들은 정교한 석기를 제작했고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한 의복을 만들었으며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았다. 더 나아가 예술과 상징적 사고의 존재를 보여주는 흔적까지 남겼다. 중동 지역에서는
초기 호모사피엔스가 이미 20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과 조우하고 있었다. 아프리카를 떠난 초기 이주 집단은 결국 실패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약 7만 년 전 새로운 이주의 물결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정착에 성공했다. 오랜 시간 동안 양측은 같은 생활 공간을 공유했다. 고고학적 지층 속에는 두 집단의 흔적이 교차하며 겹쳐 남아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대지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것만 같다. 그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형태가 매우 유사한 노동 도구와 거의 동일한 식생활, 그리고 매우 비슷한 사냥 방식을 발견했다. 이는 두 종 사이의 생존 기술의 공유와 문화적 영향의 상호 교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공존이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샤니다르 동굴, 샤니다르 케이브에서는 가슴 부위에 가벼운 투사체에 의한 상처 흔적을 지닌 네안데르탈인의 골격이 발견되었다. 그 상처는 아마도 원거리 무기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가설에서는 그 공격이 호모사피엔스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설령 때때로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종 사이에는 인류가 과거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은 연결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대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약 5만 년 전에 서로 교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혼혈 후손들은 결국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 유산 일부를 몸속에 이어받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순수한 아프리카계 기원을 지니지 않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 유래 DNA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많은 공동체에도 일반적으로 1% 미만이지만 이 계통의 흔적이 남아있다. 흥미롭게도 가장 높은 네안데르탈 DNA 비율은 유럽인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계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대 유전자의 일부는 피부색, 면역 체계, 나아가 신경학적 특징과 현대 인류의 생물학적 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모사피엔스가 유럽과 아시아로 확장해 나가면서 네안데르탈인은 점차 동화되거나 혹은 대체되어 갔다.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 자원 경쟁의 압박, 혹은 호모사피엔스와의 교배 자체가 모두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독립된 집단으로서는 사라졌지만 그들은 결코 완전히 이 세계에서 떠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몸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동쪽으로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더욱 놀라운 장을 펼치게 된다. 아시아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인류 집단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데니소반이다. 2010년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작은 손가락뼈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 뼈는 네안데르탈인의 것도 호모사피엔스의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인류 계통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후 더욱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다. 또 다른 뼈 표본이 어머니는 네안데르탈인, 아버지는 데니소바인이었던 소녀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이 고대 인류 집단들이 실제로 서로 교배했으며 결코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우리의 조상들 역시 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많은 집단이 약 5%에 달하는 데니소바인 DNA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 유전자 일부는 혹독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트 고원에 사는 사람들은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 적응을 돕는 유전자 변이를 데니소바인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여겨진다. 다른 유전자들은 면역 체계와 체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되어 있다. 데니소바인은 아마 히말라야 산맥에서 동남아시아의 섬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서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단일한 통합 집단이 아니라 각 환경에 적응한 여러 지역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들과 단지 공존했던 것만이 아니라 미지의 땅에서 그들이 지닌 토지에 대한 지식과 생존 경험으로부터 배웠을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가장 놀라운 점은 현대 인류에게 깊은 유전적 영향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데니소바인의 완전한 두개골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시베리아 동굴에서 발견된 몇 개의 작은 뼈 조각, 중국에서 발견된 아래턱뼈 일부, 그리고 비교적 최근 대만 해안에서 약 24k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화석 표본에 기반하고 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우리 몸속에 유전적 흔적을 남기기 훨씬 이전 인류의 아프리카 탈출기를 처음으로 개척한 선구자가 존재했다. 그것이 바로 호모 에렉투스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약 200만 년 전에 등장했으며 인류 계통 가운데 최초로 아프리카를 떠난 종이었다. 그들은 점차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와 중국 지역까지 진출했다. 100만 년이 넘는 존속 기간 동안 호모 에렉투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장류로 알려진 기간토파이테쿠스와 화석 기록에 남아있는 거대한 고대 코끼리들이 살아가던 세계 속에서 번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석기 제작에 능숙했으며 더 나아가 불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익히고 있었다. 이것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혁명적인 진보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호모 에렉투스가 과거의 가설에서 생각되었던 것만큼 일찍 멸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재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바섬의 화석 증거에 따르면 일부 집단은 약 11만 7천 년 전에서 10만 8천 년 전 무렵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시기는 호모 사피엔스가 약 7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도달하기 시작한 시대와 매우 가까운 시기이다. 그것은 기묘하면서도 강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인류 최후의 고대 여행자들과 실제로 마주한 적이 있었던 것일까?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종족이 지닌 시면의 역사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된다. 한쪽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다. 원시적인 석기 제작 기술의 달인이자 불을 제어하는 법을 알게 된 최초의 인류종이었다. 다른 한쪽에는 복잡한 언어, 상징적 사고, 그리고 예술적 창조력을 갖춘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이 두 종 사이에 교잡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 유전학 연구는 오늘날 인간의 몸속에서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의 것이 아닌 고대 DNA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과학이 아직 충분히 특정하지 못한 여러 선사 인류 계통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자들은 호모 에렉투스 역시 그 보이지 않는 유산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것은 호모 사피엔스가 동남아시아에 도달한 뒤 호모 에렉투스가 화석 기록에서 점차 사라져갔다는 점이다. 그 원인이 생존 경쟁이었는지, 환경 변화였는지, 아니면 두 종의 직접적인 접촉이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다. 그들의 소멸은 인류 진화사에서 가장 장대한 장 가운데 하나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남긴 흔적은 현대인이 그 아득한 과거를 되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계속해서 기묘한 이야기를 내놓는다. 플로레스 섬에는 한때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작은 인류종이 존재했다. 그들은 흔히 호빗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키는 1m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도구를 만들고 동물을 사냥했으며 아마도 불도 사용했을 것이다. 그 작은 체격은 섬 외소화라고 불리는 현상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 오랫동안 고립된 대형 동물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진화 과정이다. 그 기묘한 생태계 속에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토끼만 한 크기의 거대한 쥐와 스테고돈 속의 작은 코끼리들과 함께 살았다. 이 동물들의 뼈에는 절단 흔적이 발견되어 그들이 이 작은 인류에 의해 사냥되고 해체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코모도 왕도 마뱀과 거대한 맹금류 같은 매우 위험한 포식자들과도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플로레스 섬은 매혹적인 동시에 끔찍할 만큼 혹독한 세계이기도 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수만 년 동안 존속했으며 약 5만 년 전 무렵까지 섬에 살아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진화사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이다. 호모사피엔스가 그들과 실제로 만났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현대인이 인근 지역에 나타난 직후 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양자의 관계를 둘러싼 가설을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 현지 민간 전승에는 에부고고라고 불리는 숲에 사는 작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그러한 전승이 실제 만남에 관한 고대 기억의 희미한 잔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인류사가 이보다 더 기묘해질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또 다른 발견이 나타났다. 루손섬에서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독립된 인류종의 화석을 발견했다. 바로 호모 루조넨시스이다. 최소 3개체에 속하는 뼈와 치아 조각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이것이 키 약 1m에서 1.2m 정도의 소형 인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굽은 발가락은 그들이 뛰어난 등반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유골 근처에서는 절단 흔적이 있는 동물 유해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사슴과 같은 사냥감을 사냥하고 처리했음을 증명한다. 많은 가설에서는 호모 루조넨시스가 오래된 호모 에렉투스 집단의 후손이며 수십만 년의 고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들의 가장 새로운 화석은 약 6만 7천 년 전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호모 사피엔스는 약 5만 년 전에는 주변 섬들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두 종이 접촉했을 가능성은 거의 피하기 어렵다. 플로레스 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모 루조넨시스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감추었다. 일부 집단은 동굴에 몸을 숨기며 살아남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짧은 기간의 공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 결말이 훨씬 더 격렬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아마도 완전한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남아시아가 한때 다양한 인류종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모자이크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류 진화의 역사는 단순한 외길이 아니라 만남과 대체, 융합, 그리고 소멸이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극히 제한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호모 날레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호모 루조넨시스는 모두 단 하나의 고고학적 지점에서만 알려져 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시간 속에 묻힌 하나의 동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종들은 수십만 년 동안 수천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 대지 아래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류의 가지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면서도 동시에 깊이 사람을 매혹한다. 같은 말은 고스트 집단이라 불리는 존재에도 해당된다. 명확한 화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DNA의 흔적만이 현대인의 몸속에 남아있는 고대 인류 집단이다.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데니소바인조차도 아주 적은 뼈, 조각만을 남겼음에도 다른 형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수십억 명의 현대인 게놈 속에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전혀 새로운 인류종이 더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발견은 인류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진화를 하나의 종이 자연과 싸우는 이야기로 상상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인류 역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적응하며 복수의 진화 계통으로 갈라져갔다. 어떤 집단은 화석뼈를 남겼다. 어떤 집단은 석기를 남겼다. 어떤 집단은 유전적 흔적으로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흔적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인류종도 존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때 살아있었다. 그들은 모두 인류였다.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인류종이 호모사피엔스 단 하나가 되었다 해도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안쪽에는 아득한 옛날 사라져간 수많은 인류종들의 유전적 기억 조각이 깃들어 있다. 인류의 역사는 결코 승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계통들이 서로 나란히 존재하고 만나고 뒤섞이며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간 이야기인 것이다.